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자, 사진 다시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니 이쪽 카메라 쪽으로 아무래도 좀 새로 붙여갖고 하는 게 다시 한 번 해야 되는데요. 예, 다시 한 번. 우리 저 국회방송하고 기자협회에서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한 번 더. 좀 천천히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야 더 편리할 겁니다.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영상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온라인 비디오니까. 들어갑니다. 다시 다시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셋 진행 좀 하라고. 우리는 하나 둘 셋 하면 땡깁니다.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영상이. 둘, 셋. 땡겨. 박수. 우리 저 선배님도 전부 기념 촬영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계단으로 올라오기 좋은가요? 여기 어디로 가시나요? 아니 저 올리지 마. 피자 플러 아니 피자 플러 어디로 가시나요? 아니 저 올리지 마. 피자 플러 아니 피자 플러 거기 또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사이사이 얼굴 보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대변. 그러면 현판식에 이어서 간담회 제1차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대철 회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게 현판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헌정회관을 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헌정회관 건립을 위해서 우리 헌정회원 중에 한 분이 적지 않은 돈을 기사해서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공기도 줄여서 지금 국가 세금으로 국회에서 내주는 돈으로 하게 되면 95년 말이나 가야 될까 말까 하는데 그때 되면 신축하기로 되는 거죠. 95년 29년 25년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돈으로 하게 되면 빨리 설계해서 빨리 끝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준비해서 헌정회관을 잘 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귀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정훈 회장님, 우리 국회의장님 간단한 축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헌정회에 제가 와본 지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대철 대표께서 헌정회장이 되셔가지고 한번 왔었는데 사람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에 이제 헌정회장 교체를 하면은 대개 이제 헌정회를 회장을 맡은 분들하고 당관계로 와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가 이 헌정회장 당선된 중심으로 이렇게 이 헌정회가 조직이 되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 쪽에서는 잘 참석 않고 해서 헌정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 정대철 대표가 된 다음에 헌정회가 그 사람의 출신의 여야하고 상관없이 전체 전직 의원들이 하나가 되는 이제 진짜 이 헌정회로 거듭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모든 진행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정대철 대표한테 너무 큰 일을 해준다고 하는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저도 사실 이런 모임에 잘 그동안에 참석을 안 해왔습니다만 정대철 대표가 새로운 조직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도 정대철 대표를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 헌정회의 단결과 발전을 위하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은기 국회의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이하 종목이다 똑같습니다. 헌정회관 걸리면 우리 모두의 수고이고 지금 이 시점 속에 국민들의 수고일 겁니다. 국가에 어른이 없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요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 단결해서 국가 원로를 우리 스스로 자행하지 않더라도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김태랑 회관 건립 준비위원장님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저 김태랑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회관 건립을 위해서 회원님들 많은 참여 감사하고요. 특히 김은기 의장님, 문희상 의장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아래 김영호 국회의장님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에 제가 그 청을 드리고 우리 정대철 회장님이 청을 드리는데 오늘 참석하기로 했는데 특별한 또 다른 볼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지금 못했습니다. 그리고 헌정의 전직 회장님 김일륜 회장님한테도 우리 정대철 현 회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드려가지고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해관 권리 준비위원회 오늘 맡아가지고 현판식 하고 지금 이 자리는 간담회 장소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정해진 보다는 저 생각 같아서는 한 1년도 앞당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국회 총장 할 때에 지금 위원회관을 지었는데 그것이 불과 1년 만에 저희가 전부 다 해가지고 건축 설계까지 다 했어요. 업자 선정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도로까지 것하면 2,800억짜리 공사인데 그것도 1년 만에 다 했는데 건축에만 예를 들어서 3,400억짜리 짓는데 이걸 뭐 1년, 2년 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국회 사무처하고 협의를 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 건축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는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46평짜리를 만들고 그때 여유분 70개를 더 해서 370개 이원들이 늘어나도 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에 비추을 것 같으면 우리 견정회관도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규모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1차 오늘 김충환 총장이 계실 때에 국회 사무처에 요청이 있어가지고 준비한 것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213평을 쓰고 있는데 1대 1차 조사를 행위 필요 평수가 603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우리 정대철 회장님이 들어서고 우리가 여상규 사무총장이 현장에 업무를 보면서 2차 603평 가정을 부족하다. 그래서 실무진하고 우리 현장 회원들하고 논의한 끝에 내란 2차 안이 806평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2편에 우리 현장회관 건립준비위원회 위원들을 회장님한테 위촉을 받고 자문위원들을 전문가들을 5명, 6명 더 위촉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실질적인 여러가지 해관 건립에 따른 준비 또 여러가지 규모 그리고 필요 건물 이런 것을 논의를 하고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 우리 회원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일일이 전부 다 여기 발표는 다 못합니다만은 뒤에 하실 말씀을 적어주시는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세세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10일 후에 24일 날 2차 우리가 간담회 때 그것을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할 것도 대체적인 해관 건립의 규모가 나올 걸로 봅니다. 그 나온 것을 가지고 국회 사무처하고 협의를 하고 국회 사무처 관리과입니다. 그러나 사무처에서 협의를 하고 그것이 맞으면 이제 사무처가 확정이 되면 예산처하고 결정을 해서 결국은 이것은 설계가 나오게 됩니다.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관질적에 볼 적에 이것을 갖다가 업자 설정을 해가지고 하느냐 PQ 방식 설계 도면을 먼저 해가지고 결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회 사무처하고 협의를 하면 그 방법은 나올 걸로 봅니다. 이상 제가 대략 이것을 보고 준비한 과정은 여러 회원님께 설명드린 부분이고 저는 지금 현재 여기서 이것을 진행하면서 우리 회원님들이 이 해관 건립을 어떤 식으로 뭐 황해에서부터 건축 규모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장소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셔가지고 적어가지고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으로 저희들한테 주시면 참고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 자리에서는 한 5분 정도 말씀을 전해가지고 서로 논의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무슨 말씀이 있으면 뭐 제가 이걸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논의하는 자리니까 서로가 논의할 수가 저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유은상입니다. 예. 제가 지금은 운영위원이고 유영태 회장 이 회장이 있을 때 대변인을 했습니다. 대변인을 해온 결과를 가지고 오늘 이 문건을 보니까 대변인실이 10평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10평?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헌정의 대변인은 대변인 혼자 그 스페이스를 쓰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헌정의 출입 기자가 대부분 국회 출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락하면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10평 안에 국회 출입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그 인원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변인이 10평을 독단적으로 쓸 수는 있으나 기자들이 오는 경우는 그 수용이 어려우니 10평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이 대변인실이 헌정회의 기자실이다라고 생각해서 저 평수를 좀 늘리는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 대변인 제가 대변인 얘기했는데 나가셨는데 대변인이 혼자 쓰기는 10평은 적당하지만은 그러나 기자들이 올 경우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기에 1차에 볼 것 같으면 현행유지가 지금 현재 6항목이 있습니다. 있는 게 회장님실, 사무총장, 부회장님실, 원로의장, 운영위 의장실 이렇게 해서 현행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저희들이 그때 편의상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새 건물을 짓는데 이 평수 가지고는 도저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뒤에 저희들이 이제 전문 소위 진행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앞으로 이제 헌정이라는 건 저희들이 생각은 국회가 이전한다 하더라도 헌정에만은 현지 이 자리에 영원히 두는 걸로 생각하고 어떤 이전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여기서 연구 조치하는 방법 같으면 이 규모나 이것도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 2차 방향이 따졌는데 현행 유지는 그 전에 쓰던 그 평수를 그냥 두고 있습니다만은 요것도 달라질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일한 의원님, 예,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그 헌정의 회관이 이걸 어떻게 지을 것이냐는 헌정회가 앞으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는 것은 긴밀한 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안 중에 다 식당이 없습니다. 급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헌정회에 와가지고 고민 중 하나가 식사 때가 되면 밥을 어디로 먹으러 가느냐. 사실상 모였다가 나가서 밥 먹고 오면은 일하는 시간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신축을 한다면은 다른 것보다도 식당이 들어가야 한다. 두 번째는 헌정회의 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첫째는 우리 회원들 복지. 두 번째는 그래도 국가 원로로서 사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경륜과 국가적 어떤 그 비전을 가진 분들이 모였으니까 다른데로 채택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 정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근데 두 안에 보니까 지금도 그 정책위 의장실이 전에는 의장 책상 하나 있고 실장 있고 그 다음에 두 분의 부의장이 있다가 방이 좁으니까 치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2차 안에는 정책위가 그 많은 수도 1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헌정회의 역할을 뭘 할 거냐를 생각하고 잘못하면은 그래 헌정회가 모여가지고 그저 먹고 아니면 그저 차 마시고
전작 진짜 필요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국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나누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 점 정책에 대한 자료를 배려한다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들 전부 다 기록 다 하죠. 예, 기록 다 올라온다 하고 하는데, 예, 그 말씀에 대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요. 이미 식당 문제는 논의를 해서 식당은 이게 3층이 될는지 4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층에 경관이 좋은데 식당은 앞으로 준비를 한다. 그렇게 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른 얘기보다 오늘 우리 회원님들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우리 이상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실 이야기를 안 하고 오늘 이 신축 현장의 그 해관 신축에 관해서 여러분들 참 애쓰는 분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대철 회장 바로 그 전국에 있는 현장에 들어와서 오셔가지고 초창기부터 이렇게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데 관해서 먼저 우리 정대철 회장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셔서 제가 제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현장 해관 이 신축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김태랑 준비위원장이나 더욱이 우리 정대철 회장님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초창부터 이렇게 현장에가 참 매스컴을 타고 또 이런 사업이 준비되어 나가고 하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참고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헌정기념관입니다. 헌정기념관 이것을 제가 총장 때 신축 기공 중공 전부 다 우리 헌정회사였습니다. 한국부장 계실 적에. 그래서 여기에 설계 때부터 대한민국 헌정회 사무실을 4층에다가 사무실이라고는 이 설계부터 들어가가지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김 총장 할 적에 내가 그걸 이야기를 해서 아마 확인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정말 이 참 신축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위선 헌정기념관이라고는 이름으로 지금 지어져가 있는 저거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원래 기념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다 될 수 있는 식으로 다 돼가 있고 또 소 국회 본회의장 또 그 밑에 가면 또 이제 사무실 그런 게 다 이제 비유대가 있는데 그것도 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더욱이 김대중 대통령 되시고 나서 인수위원장이 김지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이었습니다. 김지위원한테서 내가 세 분을 제가 총장으로 있을 적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분이 참 헌정회를 위해서 아끼고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이 준비위원 임장을 맡았는데 헌정기념관은 헌정회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위선 이번에 이 참 정대철 회장이 들어와가지고 이 헌정회 신축사업 이거는 참 말할 수 없이 정말 참 우리들의 가슴을 뿌듯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이것도 좋은 지금 멤버들이 딱 그래도 집행부에 있으니까 회장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준비위원장이나 다른 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나서서 국회하고 해가지고 기왕 대한민국 헌정회 이 헌정기념관은 헌정회 이름도 또 되어가 있으니까 또 과거 지금 4층에 지금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내세워가지고 그걸 인수를 해서 정말 필요하게 사용을 했으면 참 헌정에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 나오고 그
그런 현재 헌정기념관은 국회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고 여기에 대한 하나의 어떤 이 소위 문제는 저희들이 좀 알아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국회 헌정개관 건립, 규모, 방향, 그리고 편의시설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한 중점적인 말씀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건 충분히 말씀을 듣는데 그거는 이제 보다 더 오늘 중요한 거는 개관 건립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동주 운영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헌재가 봐서는 정대철 회장이 4월 21일 날 선임된 것이 아주 헌정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또 좋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4월 10일 날 존경하는 운영위원장께서 저를 그 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신축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기해야 됩니다. 아까 돈이 약 몇백억 든다 이러는데 아마 제가 요전에 회장님에게 이야기 듣기로는 김영도 의원이 한 400억 규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헌정에서 이렇저렇 모금한 게 400억 내지 500억이 된다 이러면은 이 건물을 땅은 국가 땅입니다. 국회가 관리하지만은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건물의 등기는 이런 문제. 저는 조금 전에 이상민 의장께서 사실상 사무총장도 오래 하셨고 또 헌정에 대해서 공로가 많은데 그 말씀을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제시한 이 무슨 건물 배치 돈이 이런 거를 보니까 이거는 김일륜 회장이 그 처음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대로 신축을 했을 때 하나의 일은 아닙니다. 제가 사무총장을 할 때 조금 전에 이상민 의장이 이야기한 등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뒤에 있는 지금 박물관으로 박힌 이 긴년관이 4층에 진영 그 당시에 인수위원장께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재경부에서 4층에 조감도에 안에 보면은 배치도에 헌정의 사무실 거기에 대가 있습니다. 이 긴년관에. 그래서 제가 총장 때 제가 뭐 의장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헌정 긴년관을 헌정에 이관해달라. 그 권리를. 왜냐하면은 헌정 긴년관에 지금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7, 8명이 공무원이 있고 나머지 한 20명은 전부 다 이 계약직입니다. 그럼 우리 헌정에 지금 현재 사무차장하고 아마 경기부서하고 책임자가 2사람 공무원이 파견대가 있고 나머지는 헌정의 계약직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예산, 지금 현재 헌정에 들어가는 헌정긴년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그대로 우리 헌정회에 좀 넘겨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관리하고 당신들이 감독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절충하다가 저 임기가 끝나서 그 뒤에 더 추진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늘 발족하는 우리 이 추진위원회가 역사에 남는 영원한 헌정회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지금 정대태 회장님이나 더군다나 전직 의장님께서 2분 계시니까 어떤 수월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재 의장께서 매년 4월달까지 아닙니까? 임기가. 아니 1차적으로 헌정 긴년관을 지금 현재 이걸 박물관을 다시 나는 긴년관으로
이름도 바꾸고 또 하나는 저것을 빨리 헌정해서 우리가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 안에 회의실이 있고 엄청나게 공간이 많습니다. 만약 이거를 신축을 하더라도 그동안에 옮기는 장소도 충분히 해결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알지 않습니까? 요번에 나온 거는 제가 있을 때 7억 8천을 올렸는데 3억 얼마가 된 거는 타당성 조사비입니다. 이 건물을 철거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리모델링 할 것이냐.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지금 D급입니다. E급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주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무실 이용하는 상당히 위험한 건물입니다. 이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아직 업자도 선정 안 됐을 텐데 내가 보니까 업자 선정해서 금년 연말까지 그럼 철거를 하기 나와야 되겠지요. 원서는 건물이라고. 그러면 이제 국회가 5, 6월달 되면 재경부회한테 몇 년도에 철거되면 몇 년도에 가서 아마 예결해서 억지로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 뭐 추위원장께서 말씀하다시피 정상적으로 하면은 몇 년 가서 설계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서 착공이 예산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국회의장은 그 당시에 또 누가 될지 바뀐단 말이에요. 또. 이러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는 다 신속히 처리하더라도 지금 정대철 의장께서 상당히 참 그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헌정 바로 긴영관 이 박물관을 우리가 헌정해서 현재 양도받으면은 1차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차근차근 해서 저는 영원히 여기 지금 현재 뒤에 있는 박물관에서 지금 이 잔디밭까지 이 정도 일하면 자가 한 10,000평 정도 나올 겁니다. 이거는 국회가 어디를 옮겨더라도 대한민국의 헌정 긴영관으로 안 되면 역대 대통령들, 역대 의장한 사람, 역대 헌정회장 한 사람들, 기부한 사람들 이분들의 전부 다 모실 수 있는 그런 영원한 하나의 역사의 장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뭐 잠깐 재워가지고 뭐 누구 10평하고 5평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이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회원님 말씀 전에 제가 참고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헌정박물관 이걸 우리 헌정의 회원권로 이렇게 만들면 참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드릴 말씀은 제가 그 국회 총장 할 때에 해외 입법관을 갖다가 지금 현재 9개입니다. 3개를 더 늘려가지고 각 그 해외 전지위원들에 대한 처우와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원께서 아실 것은 현재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전지위원에 대한 현 국회가 사무실을 주거나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걸 아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헌정회관이 우리 것 아니다. 소유권이 옛날 우리 기다. 이 주장을 해야 되지. 전혀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참작을 하시고 욕심이야 뭐 다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국가 특별히 특단의 조치로 해서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헌정회원들한테 우리는 국가가 이것을 정말 특별한 예우를 해서 준다. 이런 이유에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여기 뭐 아마 김초환 회장님도 저희에게 동의를 하신다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알아보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참작을 하시고 우리가 뭐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국회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어 내는 하나의 노력과 어떤 그게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전지위원들에 대한 국가가 사무실 제공이나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후 조치를 하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고, 그 다음에 우선 또, 다른 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유 의원님 말씀하셨나옵니까? 예, 그렇게 말씀 주십시오. 예. 현장회관 권리 출입위원회 준비위원회 회장으로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현판식에 제가 나와서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절차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러한 그 현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라든지 이사회의라든지 총회를 우리가 거쳐서 이러한 걸 충분히 공유를 하고 난 다음에 협반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준비가 나는 좀 잘못됐다는 걸 내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 김영도 의원이 400억을 냈든 어떤 뭐 2천억을 냈든 그 금액에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국가의 땅에 건축을 한 소유자가 승인을 해줘야 되고 그 땅을 사용하려면 계약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기부자가 세금 얼마를 부담하느냐 또 사단법인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헌정회가 외부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걸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총장한테 얘기했지만 총장께서 원래 법사위원장 하셨기 때문에 김태랑 위원장하고 좀 상의를 해주시고 우리 정대철 회장은 우선 지도부에 대한 부회장을 임명해서 지도부에 대한 정기적인 회의도 좀 하시고 절차를 밟고 가세요. 절차가 없으면 어떻게 이게 협파식이 급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내용적으로 조용하게 이걸 추진해야 국민적 공감을 얻어요. 국회 자체가 지금 정치의 불신을 받고 있는데 헌재만 신축한다 누가 보면 모르면 이 사람들이 돈 몇백억을 짓도록 이 신축을 해? 국회의원 연금단이 연금법 제정은 이런 비난에 화살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된 나머지 한 말씀 드립니다. 예, 충분히 말씀 듣겠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제가 뭐 톤은 안 달겠습니다. 안 달고 오늘은 어쨌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일단은 그걸 하나의 어떤 기록으로 남기는 시간이니까 또 다른 우리 회원님들 말씀이 있으면 주십시오. 예. 자, 우리 신경식 회장님께서 이만하면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끝내자고 하시는데 끝낼까요? 예. 아니, 우리 홍준 의원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말씀. 빨리 끝내주시는 게 좋은데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헌정회관 권리 준비를 위해서 현판식을 하고 우리 회원님들 의견을 듣는 시간인데 김동주 운영인 의장님께서는 이제 헌정 기념관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이런 안을 주셨고 또 유준상 부회장님께서는 좀 이런 행사를 할 때 좀 절차 좀 더 간과해서 했으면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헌정회관 건립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원 모두의 수건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할 수만 있다면 빨리 하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위원장께서 이런 회원들의 염원을 담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의견 주신 것을 참작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는 어쨌든 현 회장님이 아직 제가 임명은 안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추진위원장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만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는 지도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 조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조직인으로서 제가 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직을 이탈하지 않고 그 한계 내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지금 그 설문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현재 해관을 짓는데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일일이 말씀을 못하고 하니까 적어서 우리 사무처에 내어주시면 여러 회원님들 것을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다음 회의 때 그걸 가지고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